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지지선 이탈의 위협을 받으면서 2100선이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연일 약세를 시현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시장을 뚫고 올라올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가 2100선의 위협을 받으면서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턱걸이를 했고 코스닥은 수급 공백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일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도폭을 확대하네요. 대부분 물량이 소진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기관 쪽에서 이제 나올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관이 여기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이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얼마나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기관이 팔고 싶어서 파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제 개인 쪽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증시 격언 중에 5월에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떠나라 그리고 10월에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5월 한 달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2100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2100선보다는 개인적으로 21선에 대한 지지가 이탈이 됐다라는 거래소 기준으로 21선에 대한 지지 이탈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심리 자체가 21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보여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장에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이탈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심려인 부분들에서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2분기를 준비를 하는 포트 재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 재조정을 시장에서는 업종별 순환매, 낙폭과대주 반등, 그다음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차익 실현 이렇게 좀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 재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증권주랑 건설주 그리고 정유주랑 화학주에 대한 흐름은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앞전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규 계좌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주식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때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게 지금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으면 사실 1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지금 기존 주도주에 대한 수급 변화나 포트 변화가 나온 다음에 아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나온 것처럼 증권주랑 건설주 중에서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좀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화학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진입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화학이나 정유 쪽에 조금 관심을 좀 더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나 정유주를 버리자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건설주랑 정유주를 버리고 나서 화학주만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보면은 사실 이 앞전부터 계속 선물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외국인들이 현물은 팔진 않았는데 어제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정말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을 완전히 꺾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물 쪽에서의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재조정 또는 선물 매수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의 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이고요. 탑픽 종목은 상대적으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메리츠증권증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팔고 어디로 떠나라는 겁니까? 일단 기관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이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외국인들마저도 좀 붙잡아서 돌아오게 할 만한 재료는 없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네. 기관들이야 뭐 힘이 있습니까? 개인들이 팔아달라고 하면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기관 욕할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자신들이 원해서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계정으로 파는 게 아닌 만큼 아마도 대부분은 환매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군으로 봤을 때 아니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포기할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는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그런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철강이나 화학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달러 약세 그리고 저평가를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과거처럼 뭐 이머징 마켓의 주도의 랠리, 그래서 뭐 철강주, 해운주, 조선주들의 랠리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디까지나 제자리 찾기 정도의 투자 관점이지 이들 종목이 시장을 다시 리드해 나가는 2003년부터 한 2007년도까지의 시장의 흐름의 반복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홀딩 정도 아니면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 외에는 여전히 드릴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의 조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뭐 증권, 건설, 바이오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들 종목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홀딩이나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들 종목이 없으시다면 뭐 무리하게 사기보단 기존의 이제 주도 종목군들을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와 건설주 등 주도주들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지만 다시 강력하게 리드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홀딩이나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화학 철강주들 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트랙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시장 뭐 원래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확실한 컨셉을 뭐 신고가를 치는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턴을 하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잡아야지, 애매한 자리에 있는 뭐 종목을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동일한 컨셉으로 현대산업,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화학주 현재 동일한 컨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동일한 컨셉으로는 뭐 삼성 테크윈 정도가 뭐 바닥권에서 턴을 하는 그런 낙폭과대주 순환매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화학주와 동일한 컨셉으로는 지금 현대산업, 그리고 낙폭과대 턴을 하는 동일한 컨셉으로는 삼성 테크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전에 철강주들이 미리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 이탈 우려가 좀 잠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의견 다르지 않고요. 시장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뭐 동일하게 가져가시라. 그래서 크게 뭐 올라가기보다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한 내 국면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수급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가는 종목, 덜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고르신다면 수급이 견조한 종목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탄탄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이렇게 위태롭다 보니까 투자자들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버텨줄 만한, 탄탄하게 견조하게 오름세 유지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웅진 싱크비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게 앞서 뭐 간단히 코멘트를 드렸지만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랑 전혀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 몇몇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서울옵션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 뭐 개인적으로는 웅진 싱크빅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콘텐츠 렌탈 산업, 이 웅진 북클럽이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호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가입자 증가세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가입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가입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 이제 뭐 여러 판매 부분들을 좀 넓혀갈 것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비용 효율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에 조정이나 아니면 뭐 1, 2거래일 조정이 나오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견조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웅진 싱크비 조정이 올 때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